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직 재무설계사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제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중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혼집을 구하잖아요. 신혼집을 저는 주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북구 7곡입니다. 북구 7곡에 읍내동에 있는 주택을 매매를 해요. 이거를 2012년도 12월에 2억 1,300에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3억 2천에 다시 팔죠. 시세 차익이 1억 정도가 생겼어요. 저도 남들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크게 없었고, 공부를 하면은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내 재산이 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지,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자가 되겠지, 남들처럼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시간을 쏟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사람들만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첫 집은 운이 좋게 1억이라는 차익이 생겼는데 두 번째 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주위의 지인들, 친구들 이런 정보들을 받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은 17년도 4월 29일에 집을 팔고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칠곡에 있는 협성휴폴의 강북이라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이때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고 안목도 없을 때 주위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있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세를 가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덥석 물죠. 아는 게 없으니까. 주위에 그래도 부동산 나보다는 좀 많이 아는 친구, 지인들 얘기를 듣고 전세를 갑니다. 그게 패착이었죠. 그렇게 전세를 2년을 살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조금씩 공부를 하고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세는 아니구나, 내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자산이 느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세가 끝나고 들어갔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천시장이 여기 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한신더휴, 여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680, 900 합쳐서 1700세대였어요. 거기다가 지하철역도 굉장히 가깝고 또 신축으로 갔죠. 근데 이때는 사서 들어갔어요. 앞에 아파트는 전세를 갔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었다면 시세 차익이 5천에서 6천 정도는 제 자산이 늘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나올 당시에 실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2019년도 5월, 딱 2년이죠. 아까 17년도 4월에 첫 집을 팔았고, 그리고 나서 전세를 2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를 살았으니까 딱 2년 후에 전세 기간이 딱 끝난 시점에 이 아파트를 2019년도 5월에 4억 1,500에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7곡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투자할 데가 없을까? 다른 데에 내 돈을 둘 데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른 분들 돈 관리해 주는 일이잖아요. 공부를 시켜주고 투자 가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나 공부를 저한테 제일 먼저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이 되기 전에, 아시다시피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2년 전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1700세대인데 제가 입주할 당시 매매가가 4억인데 4억 초중반인데 전세가가 2억 초중반이었어요. 2억 차이가 나죠, 전세가. 결국에는 투자 목적으로 산 분들이 많구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싸게 많이 내놨구나 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면 물량이 엄청 쏟아지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1700세대에 여기가 1단지, 2단지인데 보시면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58개, 92개, 딱 250개네요. 지금 이것처럼 매물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집을 못 팔 수도 있겠구나,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가격대가 싸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오자 라는 전략이었어요. 2년이 되기 전에 2020년도 작년이죠. 9월 달에 매도를 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매도를 해요. 차익이 6,700 정도? 1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많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10% 정도를 내고 나옵니다. 그때 판단했던 거는 양도소득세만큼 더 집값이 오르는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는 똑같은 가격이라면 내 돈을 어디에 둬야 될까? 어디에 둬야 현명한 선택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다른 데보다 덜 폭락하는 곳, 상승을 한다면 다른 곳보다 더 상승하는 곳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수성구에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수성구에 학군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수성구로 가고 싶어서 수성구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칠곡에서 자랐고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다 칠곡에 있어요. 그리고 처갓집도 칠곡에 있기 때문에 칠곡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 돈을 얼마만큼 이득을 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북구 쪽 또는 칠곡에 호재가 한정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칠곡에서 제일 큰 호재는 지하철역이었죠. 지하철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큰 호재가 없어요. 물론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몇몇 지금 호재가 있긴 하지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엑시트 전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쭉 둘러보니까 부동산 트렌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분양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가 아닌 것 같아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분양권으로 내가 자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던 와중에 송현중흥 3단지가 재건축이 됩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 3억, 2억에서 3억 하던 아파트가 6억까지 올라가요. 재건축이 되면서. 근데 재건축은 30년 된 아파트에 5층 미만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송현중흥 아파트를 쭉 보니 15층인 거예요. 15층이 재건축이 되네? 이후에 다른 아파트들도 또는 다른 지역에도 5층 이상 된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에 대지 지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송현중흥 3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서 남길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리고 입주자들 동의도 대지 지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기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이 없겠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알았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대구 부동산을. 갈 곳은 정해졌어요. 수성구에 가고 싶다. 그런데 수성구에 가려면은 제가 갈 당시에만 해도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자금에서 가능한 곳이 어디 있을까, 또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성구 부동산은 다 봤던 것 같아요. 매일 네이버 부동산을 켜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 땅,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접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산법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산법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00에서 1400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성서입니다. 성서가 1300에서 1900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어 할까? 중구, 남구 있는 사람들이 성서를 가고 싶어 할까? 아니면 수성구를 가고 싶어 할까? 이건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가격이라면 성서에 있는 사람들도 성서에 계속 있고 싶을까? 아니면 수성구에 가고 싶을까?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성서뿐만 아니라 북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대구 전 지역을 보면 수성구, 지산본물
서울보다 비싼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산 건물이 수성구라서 무조건 오르나?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확인하면 할수록 호재가 더 많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3호선 영장개통이었어요. 아직 시작을 못했지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수성 알파시티예요. 대공원역이 있고 고산역이 있죠. 연호역이 있고 범어내거리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여기 연호역이 있는데 법조단지 1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롯데몰이 지금 공사를 시작했죠. 거기다가 달성공원도 이전을 합니다. 이쪽으로. 대구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어내거리 법원에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사무실이나 직종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옮기겠죠.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교통을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제 목적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는 거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렇게 봤을 때 지산 건물 쪽이 저평가되어 있더라. 그리고 건물하고 용지역 쪽에 있는 아파트가 28년, 29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대지 지분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대지 지분율이 높은 아파트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품고 있고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살기도 좋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투자를 결심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부동산을 옮기고 제가 옮길 당시에는 평당 900 하던 게 지금은 1200 정도 하니까 저는 벌써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깝지 않게 된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투자 중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도 없고요. 결국에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투자하는 걸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